딱 담배 한 갭이면 충분하다. 경수를 처음 본 건 2015년 늦가을 어느 날 오후. 붐비는 지점 은행 창구에서였다. 179번 고객님, 2번 창구로 오십시오. 소음 속에서 낭랑이 울리는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어서 어떤 고객이 창구로 다가오는 게 보였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심상치 않다. 약간 다리를 저는 듯한 모습인 것도 같고, 다리에 알이 밴 듯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 경수는 말이 별로 없었다. 가을에 어울리는 트렌치코트에 단정히 빗어넘긴 머리카락. 얼굴은 동안인데 옷차림은 중후하다.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기예금 만기된 것 찾으러 왔습니다. 낮고 무뚝뚝한 목소리. 그 말만 던지고는 눈길은 휴대폰으로 가 있다. 업무 처리가 끝나고 팔걸이에 힘을 잔뜩 주고 일어난 경수는 뒤쪽의 소파에서 뭔가를 집어들었다. 환자용 목발이었다. 목발을 좌우 겨드랑이에 짚고 한 손에는 통장을 집어넣은 가죽 가방을 들고 돌아섰다. 운동을 하다 다쳤나? 안녕히 가시라는 직원의 배웅 인사에 희미한 미소로 답하더니 아무 말 없이 어깨로 문을 밀며 나갔다. 누구예요? 방금 업무를 처리해준 직원에게 물었다. 가끔 오시는 고객님이세요. 뭐 하시는 분인데요? 글쎄요. 조합원 가족이신데 뭐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말이 없으셔서 묻기도 그렇고. 왜 그리 무미건조하게 서로 말도 없이 업무만 처리했어요? 휴대폰만 보고 계시잖아요. 말 거는 걸 불편해 하실까 봐서요. 이듬해 여름에 나는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사무소로 발령이 났다. 어릴 적 내 고향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고즈넉한 시골 풍경의 마을이었다. 은행 창구는 한산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가는 손님들을 다 알게 되었다. 인사를 나누고 커피 한 잔 타드리고 날씨 얘기며 농사 얘기며 하다 보면 처음 보는 손님과도 금세 친해지곤 했다. 경수가 그곳에 나타난 건 뜻밖이었다. 저 사람 본 적이 있는데. 아, 맞아. 작년에 지점에서 봤었는데. 여기 지점엔 어떤 일이지? 지나가는 길이었나? 여전히 경수는 별말 없이 업무 처리를 마치고 일어나는데 예전에 그 목발이 또 있었다. 목발을 아직도? 자세히 보니 그냥 다쳐서 잠시 짚는 목발이 아니었다. 아, 장애가 있었구나. 내가 가서 문을 좀 열어줘야 하나? 뭘 타고 왔지? 차 있는 데까지 에스코트를 해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데 경수는 이미 문을 나가고 없었다. 차라도 한 잔 줄걸. 근데 표정은 여전히 어두운 것 같군.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건가? 나는 대학생 때 동아리 활동을 장애인 봉사단체에서 했다. 수화도 조금 배우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매년 봄 장애인의 날에는 동아리에서 주최하는 장애인 차별을 고발하는 연극에도 참여했었다. 그때 맡았던 역이 지적장애와 지체장애 둘 다 가지고 있는 장애아동 역이었고 나름 열연으로 관객들 눈물도 좀 흘리게 했다. 나는 절대 장애인 주차장에는 차를 대지 않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휠체어를 탄 아주머니를 만나면 먼저 엘리베이터를 잡아드렸고
늘 장애인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나는 경수에게 편하게 차 한 잔 건네지 않고 표정이 어두운 게 장애 때문일 거라고 지레 짐작을 했을까?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인보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예민할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나 역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내 행동이 여타 직원과 다르지 않았으며 겉으로는 차별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이미 차별을 했다는 생각에 그날 그 시간 이후 마음이 좀 어수선했다. 동료 직원 중에 경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수소문했다. 한 동네에 산다는 한 직원으로부터 경수가 초등학교 때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게 되었고 어린 마음에 많이 힘들었지만 어머니의 눈물겨운 헌신으로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비록 장애는 있지만 성격도 쾌활하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깍듯하며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는 친구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다시 경수를 본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여전히 한산한 창구에서 동네 어르신과 담소하고 있는데 차량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오는 게 보였다. 누가 내리나 봤더니 경수였다. 좀 느리지만 혼자서 아무 도움 없이 차에서 내려 목발을 짚고 안으로 들어왔다. 요놈 잘 만났다 라는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하고 창구로 안내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뚝뚝하게 업무를 마치고 나가는 경수를 쫓아나갔다. 승용차 옆에 경수가 서서 막 담배를 꺼내 들고 있었다. 아, 저랑 같이 피워요. 다가가며 담배를 한 갭이 건네고 라이터불을 당겨 들이밀었다. 살짝 당황하는 경수의 얼굴에 씩 웃으며 한마디 했다. 담배는 같이 피워야 맛있어요. 내가 경수랑 말을 나눈 건 그날이 처음이었지만 그 전에 살짝 고민을 해서였는지 그에 대해 몰랐던 일들을 알게 되어서인지 별로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했다. 그 뒤로 경수는 늘 그곳으로 은행 거래를 하러 왔고 나도 반갑게 차 한 잔 주고 담배도 같이 맛있게 피워댔다. 경수랑은 지금 서로 형님 동생 한다. 그동안 식사도 가끔씩 하고 술자리도 많이 가졌고 서로의 지인들과도 어울려 만나는 편한 사이가 됐다. 내가 근무지를 옮기면 아무리 멀어도 꼭 그곳으로 와서 거래를 해주려고 애를 쓴다. 나는 장애가 있는 경수를 배려하지 않는다. 경수가 손에 뭘 들고 있어도 잘 들어주지 않고 배웅하면서도 차 문을 열어주지도 않으며 오가는 사람 많은 인도에서 길을 터주지도 않는다. 대신 좀 기다려준다. 걸음을 좀 천천히 걷는다. 경수는 혼자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남에게 절대 폐를 끼치지 않으며 술자리 같은 곳에서는 나를 더 챙긴다. 굳이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나으면 나았지 절대 모자라지 않는 장애인이다. 나는 더 이상 경수를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행동이 약간 부자연스러운 정상인이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활동 반경도 더 넓으며 만나는 사람도 더 많고 더 바쁘게 산다.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잘 나가는 동생이다. 내가 그를 배려할 필요도 없고 배려하고 싶지도 않다. 가끔 형님 이것 좀 들어주실래요? 라고 하면 귀찮아하며 그냥 들어주는 그런 정도이다. 은행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진짜 별별 사람을 다 본다.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막무가내인 사람도 있고 남을 전혀 믿지 않고
독선과 아집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으며 자기밖에 모르는 심술쟁이들도 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사지가 멀쩡하다 한들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장애자라는 생각을 한다. 내 삶 앞에 장애물인 자. 단지 심신의 불편함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장애인이라며 차별하고 무시하며 사는 장애자가 더 많은 세상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멀쩡한 사지와 오감 기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감히 누가 누구를 차별하려 하는가?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등록된 260만 명 장애인의 열의 9이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한다.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쯤 되면 장애인, 비장애인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나 싶다. 모든 장애인이 경수처럼 스마트하고 활동적이며 예의 바르진 않다. 하지만 그들 모두 다 측은지심과 수호지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것은 확실하다. 장애인이라서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에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자. 모든 장애인을 역경을 이겨내는 영웅적인 존재라 미워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열등한 존재라 생각하지 않는 인식의 변화와 그저 약간의 관심을 갖고 바라봐주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는 마음의 여유만 있으면 될 것 같다. 돌이켜보면 경수와 나의 거리는 10cm. 딱 담배 한 개비만큼 떨어져 있었던 것 같다. 그 짧은 거리만 다가갔을 뿐인데 지금처럼 좋은 친구를 얻게 되었다.